자, 전산회계 1급 73회 기출 문제. 아이콕스 교재는 130페이지고요. 전산회계 1급 기출 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기말 자산과 부채 일부이다. 표시되는 항목 금액이 올바른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자 볼까요? 보통 예금 17만원, 그리고 정기 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고요. 인출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보통 예금 17만원과 자기합수표 11만원 여기 있죠. 28만원이네요. 그럼 얘는 오답이고요.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합쳐서 부르죠. 그래서 매출채권은 요거 두 개 합쳐서 두 개 23만원이 돼야겠네요. 매출채권. 그러면 얘도 오답이죠.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죠. 그 외상매입금은 18만원이고요. 지급어음은 15만원입니다. 합치면 33만원이죠. 그래서 그럼 답은 4번이겠지. 뭐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그리고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요걸 합쳐서 유동부채라고 부르죠. 합치면 얼마예요? 45, 15, 33, 45만원이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잘못 설명한 것은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고 비유동 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부채는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구분되며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비유동 부채에 해당합니다. 3번 손익계산서는 매출 총손익에서 영업손익, 경상손익, 법인세 비용 차감. 경상손익은 없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손익. 거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손익. 판관비에서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익. 거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익. 이렇게 돼 있죠. 경상손익. 답은 3번이네요.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합니다. 3번 자본의 분류.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이죠. 주발초, 자기주식처분이익, 그리고 여기 주식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라 주식발행 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그리고 감자차익 같은 거. 감자차익 이런 것들이 자본잉여금이죠. 감자차익. 주식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입니다. 답은 2번이 돼요. 자본조정은 당의 성격으로 봐서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그 답은 우선 2번이었고요.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을 통해서 발생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들. 금방 했었던 2번이 자본잉여금이었죠. 4번 단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주식 1000주 6,000원 주고 샀었고요. 액면가는 필요 없죠. 취득 시점에선. 그래서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처리하고, 그다가 이중 500주를 7,000원, 57, 35, 350만큼 받죠. 단기매매증권은 반 나가는 거잖아. 600의 반이면 300이죠. 300짜리를 350 받고 팔았으니까 50만큼 이익 나죠. 뭐라 그래? 단기매매증권 차압은 이익이고 영업의 수익이 증가하면 단기순이익이 50만큼 증가하죠. 5번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이 회계 처리가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고 지급한 금액, 취득하기로 하고 선급금. 선급금을 뭐라고 처리했대요? 차량 유지비라고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걸, 차변에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걸 회사는 비용 처리한 거죠. 비용. 그럼 우선 자산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니까 자산으로 처리 안 하면 자산은 어떻게 돼요? 과소계상되죠.
자산이 과소면 자본도 과소가 됩니다. 그럼 두 개 제끼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는데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비용이 과대계상되죠. 비용이 과대계상. 수익하고는 상관없죠. 그죠?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이익. 비용이 과대계상되면 이익은 과소계상되는데 비용이 과대계상되면 이익은 과소계상되는데 수익하고는 상관없다고요. 6번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를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판관비는 제품, 상품 등의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업비용을 판관비라고 하고요. 판관비는 당해 비용을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일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일괄 표시할 땐 주석으로 표시해야 돼요. 기재해야 돼.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차익은 영업의 손익,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6번에 3번, 7번 학계잔액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차변하고 대변 금액이 같아. 근데 이제 차변하고 대변 금액은 같잖아요. 근데 이 차변하고 대변 금액이 달라. 이런 것들은 학계잔액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뭐래니? 학계잔액 시산표 차변하고 대변 금액이 같아. 이런 건 발견할 수 없어. 어떻게? 차변하고 대변 금액이 다른 것만 발견할 수 있어요. 동일한 금액을 차변과 대변 반대로 전기했대요. 회계처리를 반대로 이렇게 했대. 그래서 동일한 금액으로 처리하면 학계장의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는 아예 누락해. 동일한 금액을. 이것도 그렇고. 차변과 대변 금액 틀린 금액을 똑같이 전기했대요. 다른 금액이죠. 얘도 근데 같은 틀린 금액이긴 한데 차변하고 대변의 틀린 금액을 전기를 하긴 했는데 뭐 그래 똑같이 전기했대. 그럼 차변하고 대변 합은 같아지는 거거든요. 얘는 학계전의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차변만 이중으로 전개돼. 차변 분계만 한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학계전의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다. 4번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유동자산 2년 이내 이거네.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1년 이내죠. 그죠? 사용이 제한이 없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 유동자산.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유동자산. 단기 매매 목적, 유동자산. 답은 8번에 1번. 9번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요거는 좀 해볼게요. 물량의 흐름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입선출법. 기초제공품은 만 단이고요. 단기 착수량이 4만 단입니다. 총 5만 단이죠. 이 중에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기말제공품이 2만 단위, 완성도는 40%. 완성품은요. 완성품은 기초제공품을 완성시킨 부분과 그죠? 만 단위. 그리고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시킨 단기 착수 완성으로 구분해야죠. 이건 완성품이 3만 단위니까 2만 단위가 되겠네요. 2만 단위. 그래서 다 합쳐서 5만 단위가 되죠. 자,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우선은 기초제공품. 기초제공품은 전년도에 60%가 진행됐었던 거죠.
60%. 그럼 그림으로 보면 기초제공품 같은 경우 선입선출법 가정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입선출법. 기초제공품. 여기다 기초제공품은 전년도까지 60%만큼 전년도에 재료비를 투입했을 거고요. 가공도 전년도에 60%만큼은 했을 거예요. 그럼 선입선출법은 이 기초제공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야, 올해 그러면 얘는 60%서부터 100%까지 진행을 시켰을 거고, 올해 들어간 비용은 재료비는 있어요, 없어요? 재료비는 없죠. 이거는 검정색은 작년 거잖아. 직전 단기에 투입한 재료는 없다고. 재료는 공정 50% 시점에서 투입했기 때문에 재료는 이때 투입했네. 여기가 아니라 이때 투입했네. 아무튼 이건 작년에 투입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잘 봐야겠네요.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에 단기에 들어간 건 0이야. 가공비는 몇 프로요? 나머지 40%. 즉 4,000개가 되겠죠. 이렇게 단기 착수 완성시킨 건 어떻게 단기 착수? 처음부터 100% 진행한 거잖아요. 그죠? 100%. 그러니까 가공비도 50% 시점에서 투입했으니까 가공비도. 그러면 얘는 재료도 단기에 다 들어갔고요. 가공비도 단기에 다 투입된 거죠. 그래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2만 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도 2만 개가 되겠죠. 근데 기말 제공품은요? 기말 제공품. 이 중에 40%만 진행했어. 40%. 40%. 여기 진행이 안 된 거죠. 40%. 그러면 봐봐. 재료는 몇 프로 시점에서 투입한다 그랬어요? 50% 시점에서 투입하는 거야.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재료는 투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재료비는 투입이 안 된 거라고. 그래서 재료비는 0이야. 여기 잘 봐야 돼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40% 진행했죠. 그러니까 2만의 40%만큼 8,000개. 이렇게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 재료비는 2만 개가 되고요. 완성품 환산량이. 가공비는 3만 2천 단위가 되네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네요. 뭐 때문에 어려웠어요? 얘 때문에. 재료는 공정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된다. 얘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이었어요. 10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 재고자산은 수량 곱하기 단가로 평가하죠. 그죠? 그래서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 수량.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혼합해서 쓰는 걸 혼합법.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개별법,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이 있죠.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것,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혼합법. 이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이동평균법은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10번에 1번. 11번. 원재료 사용액을 과소하게 계산한 경우 제조원가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 단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량의 흐름이네. 물량의 흐름. 자, 물량의 흐름 보도록 할게요.
자, T 계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의 흐름, 제공품 계정, 그리고 제품 계정, 원재료 제공품, 제품 계정, 이렇게. 우선 기초는 왼쪽에, 기말은 오른쪽에. 제공품도 마찬가지죠. 기초, 기말. 제품도 기초, 기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에 기초 원재료, 기초에 메이백을 더해요. 메이백. 기초 더하기 원재료 메이백에서 기말 원재료를 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사용액이 되는 거죠. 재료비, 직접 재료비. 사용액이죠, 사용액. 사용액. 사용. 자, 이 직접 재료비가 제공품 계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 제공품 계정에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요 세 개 합친 걸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부르죠. 기초 제공품에 단기총 제조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공품을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됩니다.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계정 T 계정으로 기초 제품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품을 빼면 그게 매출원가죠. 원가.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뭘 얘기하냐? 원재료 사용액을 과소계상했대요. 원재료 사용, 여기 얘가 직접 재료비가 원재료 사용액이잖아요. 이 금액만큼을 과소계상하면요, 여기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어떻게 돼요? 과소계상되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과소계상되면 기말 제공품이 0이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과소되는 거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과소되면 기초 제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더해서요. 우선 얘가 과소잖아, 그렇죠? 얘가 있으면 얘랑 합쳐진 매출원가도 기말 제품이 없기 때문에 매출원가도 과소계상되네. 그러면 그런 거 찾으면 돼요. 단기 총 제조원가가 과소계상됐다. 맞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과소계상됐다. 맞죠? 제품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된다. 맞죠? 답은 4번이네.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요, 그 거꾸로 된 거잖아. 봐봐요.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잖아요. 답은 4번인데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됐어요. 이렇게. 근데 단기순이익, 보통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면요, 매출원가가 작게 잡히면 그만큼 이익은 어떻게 돼야 될까? 과대계상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량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개가 모순이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튼 답은 4번이 됩니다. 12번. 공장 건물의 재산세를 어떻게 배부하면 되냐? 뭐 연면적이죠. 답은 1번. 13번.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영리 사업에 한정한다. 답은 오답은 1번이죠.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를 사업자라고 부르죠. 그게 납세 의무자지. 답은 1번. 부가가치세는 원칙적 사업장별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요. 상품의 단순 보관, 관리만을 위한 장소로 설치 신고를 한 장소.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죠.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지만 직매장은 사업장이다라는 표현 시험에 나오죠. 직매장은 사업장인데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자, 2번 있죠?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 사항입니다. 하나 더 있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그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두 가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장별 원래 원칙은 사업장별 신고 납부잖아요. 그거 예외 사항이죠. 그죠? 그래서 예외에 해당한다. 답은 1번 오답. 부가시 공급 시기요. 재화 이동이 필요한 데는 인도되는 데.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도 인도되는 때입니다. 가공된 뭐 가공이 완료된 때 이렇게 되지 않아? 인도되는 때야. 가공이 완료된 때 뭐 이렇게 오답으로 많이 나오죠. 반환 조건부 판매는 판매가 확정되는 때. 상품권 등을 판매하고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건 상품권을 판매한 때가 아니죠. 그죠? 인도되는 때죠. 재화가 인도되는 때. 그럼 판매하기 때 상품권 팔았을 땐 선수금이라고 잡잖아요. 선수금. 15번 부가시세 과세표준 공급가액.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및 애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차감이고요. 할부 판매, 장기 할부 이자 상당액. 답은 2번이죠. 그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서 국가보조금, 공고보조금 관련 없는 거 과세표준 아니죠. 공급 대가의 지급 지원으로 인한 연체 이자도 과세표준으로 보지 않죠. 답은 15번에 2번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실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3회 주식회사 단원 실기 아이콕스 교재는 134페이지고요. 전산회계 기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우선 전산회계 기출 문제 하시는 분들은 기출 문제로 하시는 분들은 감독관 확인 번호는 90번이네요. 900번 말고 90번 로그인 들어가셔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기초정보관리에 관한 문제죠. 항상 세 문제는 10점 배점이죠. 그죠? 다 맞춰야지, 그지? 여기 보니까 3점, 3점, 4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제 거래처 등록입니다. 거래처 등록. 거래처 등록이고 유형은 동시로 하고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생략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셔서 거래처 회사명은 코넬 코드 번호는 1260 코넬 그리고 동시죠. 엔터 치면 커서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저는 화살표를 그 테트리스 할 때 쓰는 방향키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 번호는 129-511-40362 129-5140362 대표자 성명은 송미영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화장품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성로 167 그리고 원시동 이렇게 돼 있죠. 우편번호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2번 다음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셔서요. 외상 매출금 아무것도 없네. 하면 되지. F2 눌러야 돼. F2 눌러서 다원 상사 다원 3천 지급어음 F2 눌러서 글로벌 주식회사 글로벌 1000만원 선수금
F2 눌러서 에필로그 금액은 500만원 3점 획득. 4번 전기분 손익계산서 검토한 결과 오류가 발생됐다. 손익계산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부분을 작성하시오. 요 문제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상여금이 430이 아니라 340이래요. 그럼 봐봐요. 얘가 바뀌어봐. 얘가 바뀌면 결론적으로 비용이잖아요. 판관비가 바뀌는 거니까 비용이 430에서 340으로 줄어들면 이익은 비용이 준 만큼 늘어나겠죠. 그죠? 비용이 준 만큼 늘어납니다. 그럼 이익이 늘잖아요. 이익이 90만 원만큼 이익이 늘 거라고. 비용이 90만큼 주니까. 그럼 이익은 90을 더하면 1060. 1060의 손익계산서 이 금액을 가지고 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셔서 이 금액 요 금액이 요렇게 들어간다고. 그럼 얘랑 이 금액이랑 합쳐진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거 있죠. 2472 손이 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470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90만큼 잘못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나 있는 상태라고요. 그럼 우리가 전기분 손익계산서부터 차분차분히 가자고요. 그래서 상여금이 43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340이다. 그러면 비용이 줄었잖아요. 그만큼 이익은 90만큼 늘어나게 된다고. 당기순이익은 1060이 된다고요. 손 이 금액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 금액으로 불러오기 누르면 저 금액이 바뀔 겁니다. 얘가 바뀌니까 당연히 얘랑 합쳐진 금액 이거 합쳐진 금액인데 얘가 이 금액이 바뀌죠. 90만큼 더 늘어났죠. 2560이 손이 전기분 재무상태표 2월 잉여금 2560이 돼서 엔터 치면 여기 차액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4점짜리였어요. 문제 2번 주식 100주를 취득했죠. 주식을 취득했네요. 주식 100주를 취득했어. 액면가는 5,000원이고 420에 취득했다.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 액면가액은 필요 없죠. 얘는 필요 없는 거야. 취득 100주 곱하기 주당 단가였는데 뭐 4,200원이었겠지. 그래서 420이야. 단기 시장성 목적 있고 시장성 있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래요. 단기 매매증권이죠. 그죠? 취득 시점의 수수료는 별도로 처리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점의 비용은 별도로 처리하죠. 그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증권이 단기 매매증권이 100만 원이야.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 수수료 비용이 10만 원이래요. 그럼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은 별도로 처리하죠. 수수료 비용으로 10만 원. 이렇게. 이때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죠. 대부분 뭐 돈 나갈 거고. 요때 요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다 라는 거 별도로 처리할 때도 900번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주식과 관련해서는 취득 시점에서 얘가 필요 없는 데이터라고 액면가 요거 얘가 그죠? 그래서 그냥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처리하면 되죠. 일반 전표 7월 13일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420 대변의 보통예금 420. 아우 밥 먹었더니 졸려. 쉬는 날에는 진짜 계속 먹고 자고.
어, 이번 주는 자전거도 못 탔어요. 그나마. 그래도 자전거 타고 갔다 오면 한 1000칼로리 소모하거든요. 1000칼로리. 근데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한 2000칼로리 먹어. 어. 근데 자전거 안 타는 날은요. 1000칼로리 소모 안 하고 2000칼로리. 물론 2000칼로리라는 건 한 끼를 얘기하는 거지. 한 끼. 그지? 한 끼. 밥 먹고 밥 먹었으면 바로 후식으로 또 빵 먹고 그리고 또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한 2개 정도 먹고 그리고 또 집에 있는 떡 같은 거 있으면 먹고 어, 입이 안 쉬어. 어, 입을 안 쉬어. 입 쉴 때는 딱 잘 때 아니면 지금. 지금. 어, 지금 먹을 순 없잖아. 내가 수업 이거 하면서 먹방을 할까? 이렇게 먹방을 하면서 먹으면서 막 씹어 먹으면서 내 얼굴도 보이면서 막 먹을 것에 대한 어떤 철학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개욕 먹겠죠, 그죠? 자, 단기회 회증권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수업을 하면서 항상 저는 이렇게 회계나 이런 것들 보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너무 딱딱해. 아, 그러니까 회계를 너무 딱딱하게 수업을 하니까 수업 그 회계 자체도 딱딱한데 선생님들도 딱딱하게 하고 좀 이렇게 딱 틀이 정해져 있는 업무라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것들 좀 파괴하려고 아, 뭐 해갖고 이제 대충 해놓는 거지 뭐 그치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되고요 뭐 아무리 좋은 강의고 뭐 해도 재미없으면 그리고 내가 듣기 싫으면 할 수 없지 그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덜 딱딱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업할 때만큼 막 그런 어떤 창의적인 것들은 낮진 않아 이게 졸려 어, 자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몰라 이따가 잘 이게 마우스가 이렇게 한번 흔들리면 좋은 거지 그지 오늘 학생들이랑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이번 75회까지 아이콕스 교재 다 올려주기로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시 31분 자 그래서 단기회증권이라고 처리했고요 7월 18일날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 비용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그래서 접대비고 매입세 공제 안 돼요 저걸 오사불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접대비 자체가 오사불공이 아니야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지 그죠 얘는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55,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공가액이 5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5,000원입니다 영업부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는데 오겹살 55,000원이요? 55,000원 그쪽 거래처 직원 한 명 나가겠죠? 한 명 나가겠지 이건 1인분도 안 되는데 55,000원이면 자, 한 사람이 먹어도 55,000원 먹잖아 그래서 일반 전표에 그냥 차변에 접대비라고 처리하는 거죠 접대비 몇 번째 접대비 800번째 접대비 55,000원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죠 미지 급금 수원카드 미지급 비용이라고도 가능합니다 7월 21일날 제조부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종업원 우상일 씨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 지급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일용직 적절한 회계 처리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용직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야. 그리고 제조부서죠. 그렇죠? 가장 적절한 걸 써야 되는데 자 차변에 얘는 일용직 급여 잡급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500번대 잡급. 요거 쓰시면 돼요. 잡급
잡급 57만 원. 대변에 단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준 거라고 보면 되죠. 현금 이렇게 8월 30일 날 외상매입금 400만 원 중에 100은 보통예금, 나머지는 어음 발행했다. 대변에 있던 외상매입금 차변으로 보냅니다. 지급한 거니까. 거래처는 어디에? 주식회사 민국이죠. 그죠? 금액은 400. 대변에서 차변으로. 대변에 100은 보통예금, 나머지는 어음으로 발행했죠. 지급 어음. 주식회사 민국 300이 됩니다. 5번 연구동 신축을 위해서 미래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월분 이자 비용 135만 원 당사 보통예금 이체했다. 공사기간은 7월 1일부터 2년간이며 이자 비용은 자본화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죠. 이러한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은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할 수도 있지만 기업회 기준은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화한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본화 9월 30일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금액은 135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죠. 보통예금 135만 원. 6번 있나? 6번 있네. 이거 10월 25일 자기주식 천주 액면가 주당 1,000원, 장부가 주당 1,240 전량 처분했죠. 자기주식은 자 취득 원가법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주식도 액면가액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데이터야. 그럼 주당 1,240원이었었어. 자기주식이 124만 원. 그러면 자기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차변에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서 차변에 자기주식 124만 원. 대변에 돈 나갔겠죠. 뭐 보통 예금 124만 원 이렇게 나섰던 거야. 그랬다가 이 자기주식을 지금 어떻게 120에 팔아요. 124만 원 주고 사온 걸 120에 팔죠. 그러면 4만 원만큼 손실이 되고요. 자기주식 처분 손익에는 개정이 없다라고 돼 있죠. 저거는 있으면 서로 상계하는 건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죠. 가끔가다 나와요. 근데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 상계하는 거 세무 2급 하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자기주식 10월 25일 날 차변에 있던 자기주식 대변으로 보내요. 아유후 대변으로 보내요. 자기 주식 차변에서 대변으로 124만 원. 얼마 받는다고요? 보통예금으로 120만 원. 4만 원만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된다고요. 만약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대변에 뭐 3만 원 있었대요. 그러면 대변에 있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차변에 3만 원 상계하고 나머지 만 원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죠. 메인 매수 점표 할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뭐 정말 뭐 명언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것도 있어. 매일 꾸준히 똑같은 걸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야. 매일 꾸준히 똑같은 걸 계속해. 똑같은 걸.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매일 꾸준히 조금씩 계속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작하려고요. 영어가 안 되면 닷컴 이거 있죠. 우리 동생이 그 상조 이거 가입했나 봐요. 그래서 시온스쿨 그 탭 있는데 자기네 집에서 무용지물이랍니다. 나 달라 그랬어. 나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회화 잘하는 사람. 이제는 서울역에서 외국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낼 때 외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뭐든 그렇더라고. 근데 내가 돈 내고 하는 건 잘 하거든요. 돈 내고 꾸준히 계속해서. 근데 이게 어렵다.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매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끌려 나가는 것이죠. 학원도 마찬가지잖아. 학원도 이거 어쩔 수 없이 오잖아. 이거 그죠? 어쩔 수 없이 아니, 즐겁게 오죠. 그죠? 어쩔 수 없으니까 즐겁게 그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이게 작심삼일, 삼일이죠. 작심삼일, 그지? 작심삼일. 진짜 의지가 이게 나만 발각한 게 아니야. 다 그래요, 다. 정말 어쩌다 한두 명 있죠. 어, 이런 사람들 빼고는 의지가 박약해요. 박약이라는 표현 쓰니까 너무 부정적인데 의지가 처음에는 됐다가 나중에 또 서서 그러니까 뭔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지금 우리 학원에 뭐 학생들은 학원에 등원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동안은 또 꾸준히 하게 되니까 마음만 조금 더 먹으면 환경은 된 거잖아, 그죠? 환경은. 그래서 환경 설정한 다음에는 뭔가 꾸준히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강제적인 면이 있으면 조금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영어가 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자, 메인 매치 전표. 메인 매치 전표. 혹시 알아요? 내가 나중에 영어로 전산에게 강의할 수 있는 날이 올지, 그죠? 7월 26일. 그건 같은 얘기지. 자, 판매한 제품이 불량으로 반품돼서 발급한 수정 세금 계산서입니다.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은 우선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10일 과세죠. 그대로 입력하시고 주변 기기 수량이 -3, 단가는 3만 원. 이렇게 되죠. 거래처는 주식회사 세미,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얘는 수정세금에서 발급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은 그러면 분계를 현금으로 눌러도 되고요. 1현금. 3호납 눌러도 되는데 1현금 눌러볼까 이렇게. 그럼 우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입금 마이너스. 이렇게 분계하시면 돼요. 또는 3혼합해서 제품 매출과 부가세 세금 마이너스로 하시고요. 차변에 현금을 마이너스로 하셔도 되고요. 현금으로 지급한 거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요. 저건 대변에 위에 두 개는 놔둬 볼까요? 되게 분계는 많아.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현금으로? 99,000원. 대변에 이렇게 99,000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가장 간단한 게 뭐야? 그냥 차변에 현금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99,000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아까 전에 금방 얘기했듯이 얘를 대변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다 99,000원 같은 얘기라고요. 이거 같은 얘기라고. 차액 사라졌잖아. 없잖아요. 그죠? 같은 얘기라고. 아무튼 얘가 그나마 제일 간단하죠. 마이너스 99,000원 이렇게. 2번 업무용 승용차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보니까 1000cc가 넘죠. 그죠? 1000cc 초과 8인승 이하의 승용차 아무 없으면 1000cc 초과 8인승 이하의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로 보시면 되고요. 8월 10일 0810 유형은 54불공 승용차. 공급가액은 1,500 150. 거래처는 미래자동차.
전자세금.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죠. 3. 그럼 차변에 차량 운반과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것까지 얹어서 대변에는 외상 미수금이죠. 외상 매입금 쓰면 안 돼요. 미 지급 금이 됩니다. 9월 2일 날 0902 9월 2일 날 ES텍으로부터 공장에 시설 보호 CCTV 설치 완료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대. 세금서 받으면 50일 과세죠. 그죠? 대금은 총액은 33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당일에 현금 30 지급했고 나머지는 10회에 걸쳐 매달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할부로. 대금은 그렇게 3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10회에 걸쳐서 계정 과목은 설치 장비 과목을 사용하래요.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할 것. 설치 장비 설비 장치. 자, 갑니다. 우선 CCTV. 수량하고 단가는 없고요. 33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이니까 300과 30이죠. 거래처는 ES텍 전자세금 계산서 3. 차변에 뭐라고 해달라고요? 설비장치. 그리고 대변에 돈 30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30. 나머지는 10회에 걸쳐 균등하게 아직 안 준 거죠. 그죠? 미지급금 이렇게 되죠. 10월 20일 날 무릉 하이테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서 받았대요. 몇 번? 매입하고 세금서 받으면 50일 과세. 품목은 원재료 수량은 4천 만개. 단가는 4,000원. 공급가액은 4,000과 부가시세 400이죠. 거래처는 무릉 하이테크.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3. 부가세 대금과 원재료 3,400은 약속어음 발행했대요. 지급 어음. 나머지 1,000만 원은요.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네요. 당좌 예 금이 되겠죠. 12월 5일 날 생산직 직원의 교육훈련 특강을 실시하고 특강료 330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 50일 과세 특강료. 금액은 300에 30 부가세 포함이었으니까요. 행복 컨설팅 전자세금 계산서 3. 얘를 바꿔야죠. 근데 보니까 거기 특강료는 12월 1일 날 지급한 계약금 100만 원 제하하고 230 현금 지급했고요. 계약금은 선급금 계정 과목을 사용했었다라고 돼 있네요. 우선은 계정 과목을 뭘 써야 될까? 특강료, 직원들 교육 훈련비죠. 500번대 교육 훈련비. 자, 선급금 100만 원 12월 1일 날 일반 전표 12월 1일 날 가서 보시면 선급금 차변에 선급금 돼 있을 겁니다.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왜? 졸리니까. 자, 100만 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자, 12월 17일 날 주식회사 동서물산의 제품 2,300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10일 과세죠. 제품. 공급가액은 2,300에 부가세 230. 거래처는 주식회사 동서물산.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3.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이 나오고요. 이번에 계약금 12월 6일 날 계약금 받은 거네. 일반 전표 12월 6일자 가서 보시면 계약금 받은 거 대변에 선수금 또는 뭐 입금으로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선수금 계정 과목 대변에 있어요. 대변에 차변으로 선수금을 없앱니다. 선수금 300만 원. 나머지는 대진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았다라고 돼 있죠. 당좌수표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처리해요? 현금이라고 처리하죠. 2230은 현금이 되겠네. 문제 4번.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부가세 포함. 저 메인 매출 전표지만 부가세 있으면
대구전자로부터 부품을 매입하고 82,500 부가세대 포함. 1.1로 나누면 75,000원인가? 공급가액 75,000원, 7,500원 부가시세. 현금으로 지급했고 현금 영수증 수취하였으나 분실해서 지출 결의서로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현금 영수증 잃어버렸어. 그럼 이제 추후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현금 영수증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거죠. 현금 영수증 발급분을 확인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를 수정하시오. 그러면 얘가 9월 20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현금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9월 20일 날 이렇게 처리한 거야. 부가세 포함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분 확인했대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가서 우선 지우지 말고 메인 매출 전표 가서 9월 20일자에 현금 영수증 과세죠. 그죠? 매입 현 과로 60일 현과 품목은 원재료였고요. 공급가액은 82,500원인데 이거 부가시세 별도면 75,000원 75,000원 7,0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오셔서 75,000원에 7,500원으로 바꾸시면 되죠. 애초에 공급대가 입력하시던지 이렇게 하고 거래처 대구전자 그리고 현금 1현금 또는 3원합 해도 돼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고 차변에 부가세 대금과 원재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해야지. 이거 놔두면 안 되지. 이렇게 10월 9일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영업부서에 사원에 건강보험료 56만원 현금으로 납부했고 회사 부담금과 종업원 부담금 전액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했다. 회사 부담금과 종업원의 부담 비율은 5대5다. 반반. 일반 전표 10월 9일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반은 회사가 내준 거고 반은 종업원 거죠. 종업원 거는 종업원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 했었던 거잖아, 저거. 그러니까 종업원 급여 지급하면서 세금도 떼야 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거 떼잖아. 그리고 돈 주죠. 근데 이거 뗀 거 뭐라고 불러요? 예수금이죠. 그게 지금 예수금 얼마라는 얘기냐면 28만 원이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예수금 대변에서 차변으로 28만 원. 나머지는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지출하는 거죠. 계정 과목은 뭘 쓰면 돼요? 복리후생비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와우, 되게 빠른데 지금? 졸려서 그래. 졸려서 빨리 하는 거야. 문제 5번에 1번 수동, 2번 수동, 3번 무형자산 상각 자동입니다. 기말재고자산 120만원 없어. 창고에 가서 봤더니 실제 확인했더니 영업부 가을체육대회 경품으로 제공했었대요. 그래요? 그러면 120만큼은 영업부 가을체육대회 12월 31일날 차변에 복리 후생비 몇 번대 영업부니까 800번대 복리 후생비 120 대변에 제품이죠. 제품이 대변에 나갔네. 뭐 해줘야 돼요? 적요 8 타계정 대체. 2번 현금과 부족으로 인식한 20만원은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청첩장 첨부해서 지출한 축의금 20만원이 회계 처리되지 않은 거다. 잘 봐요. 괄호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하며 기증에 인식된 현금과 부족은 적절히 회계 처리됐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얘는 우선은 지금 보니까 현금과 부족이 합계잔액 시산표 컨트롤 F 현금 과 부족 현금과 부족이 없네. 처리됐다라고 가정하는 건가?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하며 기중에 인식된 현가 부족은 적절히 회계 처리했다라고 가정한다. 현가 부족을 처리했다라고 가정한다래요. 그러면 그냥 해야지 뭐 없으면 현가 부족이 없잖아 지금 그죠? 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돼 있죠 여기는. 그러면 그냥 하는 거죠. 비용 처리하면 돼요. 비용 처리하려면 차변에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 차변에. 그래서 매출 거래처니까 접대비. 그럼 현가 부족은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지금 내가 접대비 해야 되는데 차변에 있었을 거야. 차변에서 대변으로 현금 과 부족을 차변에서 대변으로 보내요. 금액은 20만 원. 이거 본 계정 접대비로 접대비. 매출 거래처 800번대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무형자산 영업권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하고 전기말 미상각 잔액이 1,500이야. 영업권 2016년 1월 1일에 취득했었답니다. 또 계속 나 혼자 나갔네 또. 취득가액은 안 나왔죠. 그리고 전기말에 1,500이었대 미상. 상각 후 얘는 2016년도에 취득했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한번 상각하고 2017년도에 상각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이 1,500이야. 그럼 지금 몇 년 상각했어요? 5년 중에 2년 상각했죠? 5년 중에 2년 상각했으니까 몇 년 더 상각하면 돼요? 3년이죠. 1,500을 미상각 연수 3년으로 나누는 거죠. 3분의 1이야. 500만 원만큼 무형자산 상각비. 여기는 지금 이렇게 일반전표 분계라고 돼 있지만 일반전표 분계해도 되고요. 결산자료 입력 분계해도 돼요. 결산자료 저는 여기다 할게요. 해서 컨트롤 F 눌러서 영어권 무형자산 상각비 여기다가 얼마를 500을 하고 맨 마지막에 전표 추가 누르면 분계 한번 확인할까요? 일반전표 가서 일반전표 12월 31일에 가서 보면 이렇게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영어권이라고 분계가 되죠. 문제 6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월 말 현재 금액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요. 재무상태표에 가셔서요. 3월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까지 합쳐서 근데 제출용으로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제출용 관리용이 아니라 제출용으로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577 400 000이 됩니다. 2번 부가시세 1기 확정 과세 표준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서요. 부가시세 신고서 4월부터 6월 열면 돼요. 그럼 부가가치세 4월부터 6월 잡아봐. 과세 표준이 매출세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색깔 얘랑 얘 9번 이쪽에 얘 과세 표준이야. 그리고 얘가 매출세액이야. 가 매출세 얘가 매출세. 그럼 매입세액은요? 매입세액은 이 매입액에서 요 금액이 매입세액이야. 요게 나야.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게 다야. 납부세액 또는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세액이라 가에서 나 뺀 거 이 금액. 이 금액에서 부가시세 경감공제 가산세 해서 맨 마지막에 내야 될 세금이 또는 마이너스면 환급세. 그래서 이거를 차감 가감해서 납부할 세액. 얘가 마이너스면 환급받을 세액이라고 얘기해요. 자, 아무튼 이 문제는 과세 표준 물어본 거니까 요거죠. 354 786 000 부가시세법상 과세 표준이었습니다. 3번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세금계산 합계표 가시면 되겠네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래서 세금계산 합계표 클릭하셔서 1월부터 3월 매출 세금계산서가 가장 많은 회사를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유빈전자가 가장 많네요. 그죠? 6명.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지금은 매출 세금계산서 열리면 그냥 자동으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이거 클릭. 매출 매입.
답은 유빈전자였고요. 자, 실기 끝났네 벌써. 졸려. 한 30분 있다가 다시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의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